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거의 한 주 동안 논평을 진행하지 못했군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급락하고 있고 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 여당에서 벌이고 있는 행태 또한 눈꼴 사납고 정남이가 떨어져서 정말 뭐라고 논평을 진행하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비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뭔가 한두 가지 잘하는 것이라도 있으면 그걸 빌미로 고무경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잘하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도대체 잘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희망이라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숭배를 하는 여러분들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희망이 대상이 되어 있는 정치인이 곧 조만간에 뭔가를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 속에서 계속 지지하는 마음을 접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는 윤석열과는 거의 분신이나 다를 바 없는 정말 깐부 중의 깐부 덕분에 자기 대권 후보로까지도 한순간에 그야말로 벼락등극해버린 한동훈에게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오랫동안을 지난 10여 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마른 날 굳은 날 가리지 않고 오직 안철수 대표님을 바라보면서 일편단심이었던 안철수의 지지자들과 팬들 또 그리고 나아가서 오시훈도 좋고 홍준표도 좋고 또 유승민도 좋고 지금은 그 이준석에 이르기까지 이들 각자의 지지자들의 그 각자 나름대로의 희망이 그 희망이 끈이 계속 이어져 가지를 못하고 지금 중간에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이분의 지지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성원하고 열광해왔던 거죠? 그가 경제를 잘해서 경제를 논할 것 같으면 그는 유승민보다 못하죠. 그럼 과학기술 방면에서 뛰어났는가요? 그것 또한 이 방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안철수 대표님에게 비할 수가 없죠. 경제도 과학도 교육도 문화도 모든 면에서 윤석열은 1등에 못 갑니다. 2등도 안 되죠. 그냥 3등급이죠. 그런 3등급의 수준밖에 안 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절대다수 보수파 국민들의 눈에 윤석열은 딱 한 가지 범죄자를 잡는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1등도 아쉬운 그야말로 특등급 아닙니까?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바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은 바로 그 능력부터 발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제가 첫째고 인사가 첫째고 온갖 쓰잘데없는 호사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떠버리곤 하는 그런 헛소리들의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죠. 윤석열이 경제를 모른다는 것은 세상이 다 하는 일이요. 윤석열이 과학기술을 모른다는 것도 세상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모르는 일에 집중하여 그것부터 뭔가 어째 보겠다고 버둥거리느니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나아가서 몰락으로 치달을 수밖에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파 국민들이 윤석열이 손에서 이 나라 경제가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서 뽑았겠습니까? 아니죠. 경제가 나빠져서 당장 배가 고프더라도 배고픈 건 누구나 다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건 참을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게 그 속담이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그를 지지했던 보수파 국민들이 실망하다 못해 마음을 돌리고 있는 원인 그게 바로 이 국민들의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배 아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뭐가 배가 아픈 거죠? 간단한 실례로 요즘 권성동이 말실수를 하나 한 것 있죠? 그게 지난 15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대통령과 가까운 모 지인의 아들 우모 씨가 구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권성동이 이랬어요. 아이고 무슨 높은 자리도 아니고 구급받기 되지 않느냐고. 구급이 최저임금보다 한 10만원 더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고 여기다가 또 2030들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난리잖아요. 이럴 때 구급도 아니고 아주 대놓고 5급 공무원으로 지인을 채용해다가 자기 개인집 일을 시켜먹은 바로 이 민주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의 그 법관은 어디를 간 거죠? 그 5급 공무원은 정작 출근도 하지 않았고 또 한 명의 7급 공무원도 맨날
김혜경이 심부름만 다녔던 거잖아요. 지훈은 이재명 지사의 방에 들어가서 로션은 어디다 어떻게 올려놓고 속옷은 또 어떻게 개어서 어디다 놓고 전부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 종놈 부르듯이 해왔던 거잖아요. 자, 이런 자들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지가 언제입니까? 대선 전에 벌써 이 사건들이 다 불거졌고 그때 벌써 수사를 한다, 기소를 한다고 확짝 떠들어대더니만 지금 모두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리도 잠잠하고도 조용한 거죠? 도대체가 경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원이 문제인가요? 이런 걸 해결하라고 한동훈이라는 특수부 검찰 출신이 지금 법무장관이 오른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해결하라고 보수파 국민들이 바로 한동훈을 자기의 대권 주자로까지 열공하면서 지켜씌운 것 아닙니까? 도대체 소리만 요란하고 결과는 통 나와주질 않아요. 조국을 때리면서 폭풍마냥 성장했던 윤석열, 따져놓고 보면 정작 잡아야 할 조국은 못 잡고 겨우 조국이 마누라만 하나 잡아놓고 보수파 국민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까지 된 것 아닙니까? 조국을 잡아넣었습니까? 못 잡아넣었잖아요. 지금도 조국은 멀쩡하거든요.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개입 사건 누가 잡혀나왔고 또 누가 잡혀 들어간 자라도 있습니까? 이것도 또한 소문만 무성했을 뿐 모두가 다 무사하잖아요. 송철호, 임종석 어느 한 자라도 잡아놓지 못했잖아요. 이분들 모두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원전까지 도대체가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이들 특수부 검찰 출신의 이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그동안 보여준 실력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빚 좋은 개살구 아닌지 정말 의심이 가잖아요. 그 의심이 지금 지지율로 책방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겨우겨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박지원에 대해서 출금을 결정했어요. 박지원, 서훈, 정의용 등등 굉장히 큰 무리들을 한 번에 다 낚아서 잡아낼 듯이 보이지만 바로 이 와중에 이 집권 여당의 하태경 위원장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서훈이 문재인을 속였다 이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재인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바꿔놓고 말하면 문재인에게는 죄가 없다는 소리 아니고 뭡니까? 집권 여당의 하태경이란 자가 앞장에서 문재인을 대신하여 서훈이 선에서 꼬리자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걸 가리켜 보기에는 요란해 보이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이번 박지원, 정의용, 서훈 이런 자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사정의 칼날은 여전히 본질을 회피하고 그 변죽만 울릴 뿐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걸 보수파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 부비고 보고 또 봐도 바뀐 것이라고는 없잖아요. 김혜경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한동훈, 털보 김어준 하나 아직도 처리 못하는 오세훈, 온갖 방송이라는 방송들마다 모두 문재인의 나팔수들이 지금도 그대로 틀고 앉아서 프로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국힘당의 그 말빨이나 좀 세다 하는 인간도 같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그 좌파 프로에 나가지 못해서 안달이나 하고 나가서는 또 사회자와 좌파 패널놈이 함께 치는 고스톱에 걸려들어서 비아냥 놀림거리 대상이 되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뀐 것이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 지지율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무현 코스프레를 하고 김대중 코스프레를 하면 좌파들이 지지를 보내줄 줄 알았나 보죠? 백양균을 불려드리면 뭐합니까? 백양균이 여자였던 신정아는 바지에 오줌까지 싸게 만들었던 그 특수부의 악덕검사가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니셨던가요? 그러니 좌파 쪽이 되고 나야말로 노무현 영화를 보고 3시간이나 울었던 사람이라고 아양을 뜬들 추파를 보낸들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등 뒤에서는 이런 걸 모두 지켜보고 있는 보수파 국민들이 에라이 보자 하니 저놈은 근본상에서 보수하는 거리감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대선 기간에 아이고 난 민주당에 가고 싶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국힘당으로 갔다고 직접 이런 실토까지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니었음을 지금 이렇게 본인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도 보수파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수가 있죠? 때문에 어제까지 반신반의해서 자신 차이에서 오늘은 지금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지지율은 절대로 다시 반등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 추락하여 아마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 한 달 뒤에는 30%대에서 20%대로까지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0%대에서 10%대로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진짜 탄핵 소리가 나오게 되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경제도 중요하고 인사도 중요하고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절대다수 보수파 국민들의 그 윤석열에 대한, 아니 윤석열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 의심을 빨리 풀어드려야 합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정권도 또 어떤 정치인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서지를 못하는 법이니까요. 나 윤석열은 보수파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만들어졌고, 나 윤석열은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보수파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수파 국민들이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과학도 예술에서도 모든 면에서 아마추어에 가깝지만 유일하게 단 하나 범죄자를 잡아내는 데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는 이 희망과 기대에 윤석열은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은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김혜경이 버카가 붉어진 지 언젠데 아직도 그걸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 이재명이 대장동이 터진 지가 언젠데 모두가 멀쩡히 두 눈만 뜨고 그 이재명이 곧 야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거기다가 멀리로는 조국의, 임종석의, 가까이로는 서훈의, 정의용의, 박지원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내리기까지 빨리 담은 한 놈이라도 잡아 넣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지율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 놈 잡아 넣을 때마다 지지율 10%씩 올릴 것입니다. 너도 말고 두 놈, 세 놈까지만 빨리 잡아 넣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지율 50%, 70% 치고 올라간 것은 그야말로 식은죽 먹기입니다. 바로 그런 걸 해내라고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눈 깜짝하는 사이에 자기 대권 주자로까지 치고 올라가서는 헷가닥하고 정신이 돌아버린 겁니까? 벌써부터 대권 놀이에 빠져서 괜히 한돌 잡아넣다가는 자기만 악동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정신 차리십시오. 빚 좋은 개살고 며칠 못 갑니다. 당신 자신이 본분에도 충실해야지만 보다는 당신에게 걸고 있는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바로 지금처럼 그냥 변죽만 올리고 한 놈도 잡아넣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 곧 망합니다. 빨리 정신 차리시고 빨리 담은 한 놈이라도 보기 좋게 잡아넣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수파 국민들로부터 지금 한창 잃어가고 있는 신뢰를 되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놈 잡아넣을 때마다 지지율 10%로 올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한 놈이라도 잡아넣어서 당신들에게 희망하고 기대하는 보수파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